2023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위권에서 무려 3개가 중국산 영화입니다. 물론 세계의 중국 영화들 모두 99% 이상의 수익을 중국 내부에서만 올리는 그야말로 중국 내수 원툴이기 때문에 중국 바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 내부에서만 개봉해도 전세계 10위권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깡패 같은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보헤미안 랩소디가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 지향에 관련된 3분가량의 핵심적인 장면을 삭제하면서까지 중국 시장에 개봉하거나 탑건 내버리기 초창기 예고편에서는 대만 국기를 제거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엔 대만 국기를 복원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했던 것처럼 문화적 영향력으로는 압도적인 그 헐리우드조차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솟는 반중 감정과 국제 정세 때문에 예전처럼 중국 시장을 겨냥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영화 한 편이 한국에 개봉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에 그 대단했던 극장 상황에서도 무려 전세계 박스오피스 13위를 기록했었던 유랑지구의 후속작 유랑지구 2편이 말이죠. 太阳正在急速老化，持续膨胀。 일단 유랑지구라는 영화의 세계관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태양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머지않아 지구가 통째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전 세계는 하나로 단합하여 연합정부를 세우고 인류 전체를 태양계 바깥의 먼 우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3000개의 거대 엔진을 지구 곳곳에 설치해서 지구 자체를 움직이는 함선으로 만들어 이동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말이죠. 문과라 과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지는 파격적인 설정. 하지만 그러한 파격 덕분에 유랑지구는 다른 영화가 결코 보여주지 못했었던 이런 독특한 이미지와 연출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通告全球战备力量，受木星引力影响，全球共有4771座发动机出现停机故障。 물론 지금까지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당연한 사실을 영화를 보는 내내 깨달을 수가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선하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이런 파격적인 연출을 선보였던 영화 특수부대 전랑2를 기억하실 겁니다. 특수부대 전랑 시리즈의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으며 명실상부 중국 프로파간다 블록버스터의 대표 배우로 떠오른 오경은 이번 유랑지구에서도 주인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랑지구 또한 SF를 가장한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닐까 그런 추측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영화가 아닌 척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서 말이죠. 最初，没有人在意这场灾难，这不过是一场山火，一次旱灾，一座城市的消失。直到这场灾难和每个人息息相关。 유랑지구는 언뜻 보기에 이처럼 거대한 재앙이 오기 전에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 공통의 생존을 고민해 보자는 아주 아름답고 상식적인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중뽕이 적어서 볼만했다라는 반응들이 꽤나 많을 정도로 말이죠. 2017년에 개봉한 특수부대 전랑 때만 해도 너무 노골적인 중뽕 때문에 킬링타임용으로도 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2019년에 개봉한 유랑지구는 생각보다 중뽕이 적은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유랑지구 2편까지 보면 영화를 통한 중국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랑지구는 특수부대 전랑 때처럼 촌스럽게 중국의 위대함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Hey, beautiful. How you doing? You know, beautiful. If you're afraid, you can always hold my hand. You too. 대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영화 속에 동등하게 등장시켜서
언뜻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그들의 역할이나 비중을 은근슬쩍 축소시키는 상당히 고도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유랑지구 속의 중국인 주인공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직접적으로 적대하지 않습니다. 91% of Americans do not believe in the Moving Mountain Project. The U.S. Senate is discussing pulling out of it. 只有我们，这不公平。危难当前，唯有责任。 대신 미국인들을 조금 가벼운 태도를 갖고 있는 존재들로 그리거나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 세계를 이끄는 무거운 책임을 떠맡는 건 결국 중국이라는 식으로 작품 속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99%의 중국인들이 현실 속의 세계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유랑지구 2편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화는 전세계 연합정부의 본부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다는 설정을 내세우며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We advise postponement of the Moving Mountain Project. 그런데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형식적으로만 연합정부의 1인자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이득만 취할 뿐 결국 인류를 위해서 대승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행동을 하는 건 옆에서 차분하게 힘을 보태나가는 중국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겉으로는 서방 세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역할은 모두 중국이나 아니면 세계관 내에서 2인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러시아가 도맡는 구도를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겉으로 보기엔 지구의 멸망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맞아 연합정부를 구심점으로 합쳐서 전 세계가 협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서방 세계가 중국의 실력 아래에 놓여 실질적인 힘을 잃어가는 전형적인 중화세계의 정사진을 관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99%를 충당해주는 중국인들은 오락 영화로 둔갑한 프로파간다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세계 인식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헐리우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뽕 영화를 만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현대의 미국은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정부가 소유 중인 차이나 필름 그룹이라는 사실상의 국유 기업을 통해 국가 주도화의 영화를 시작하고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이 엠블럼을 오프닝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국 내부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국가영화국에서 검열을 거친 후에 발행해주는 공영허가증을 필수로 받아야만 하죠. 그래서 모든 중국 영화의 오프닝에서는 공영허가증이 붙은 이런 화면을 필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어서 애국주의 코드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는 촌스럽게 느껴져서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자연스레 활용하지 않게 된 미국과 시장성을 핑계로 삼지만 사실은 국가가 영화 시작과 검열을 주도하며 2023년 현재까지도 애국주의의 확산을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에 두고 있는 중국은 결코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선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랑지구 2편 또한 작품성과 세계적인 경쟁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던 유랑지구 2편의 상영관에도 거의 모든 관객들이 중국분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국내에 개봉은 했지만 타깃은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 중 대부분이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영화를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은 오락 영화를 표방하며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심어놓기를 원하는 세계인식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해 나가는 세계평화, 중국이 주도해 나가는 자연보호. 물론 그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낭상에 가까운 세계관일지라도 중국 정부가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반이겠죠. 그래서 흥행 수익의 99%가 중국에서만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놀리고 비웃고만 있기에는 꽤나 섬뜩한 일인 것입니다.
중국 바깥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그저 우습기만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만 통할 그들만의 세계관이 그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